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제가 일요일까지 바빠서 영상을 올리기가 힘든데 어제 너무 많이 하락해서 웅집 가족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 급히 중요 부분만 짧게 영상을 올립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말 그대로 힘없이 주저앉았는데요. 어제 맵을 살펴봐도 거의 모든 섹터가 피바다를 보였습니다. 특히 빅테크의 하락이 눈에 띄고 그중 애플이 무려 4.6%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금일 미국 증시의 하락의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어제 FOMC 결과를 반영한다는 의견입니다. 즉 그동안 최종금리 5% 이하를 전망했는데 이제 슬슬 5% 이상을 반영해야 하고 그 금리를 반영하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제기된 이유가 바로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되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쇼크였습니다. 진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증시켰는데요. 그럼에도 연준은 금융시장을 구제할 생각이 없어 보이죠. 경기 침체도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연준은 아직 구제해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시장이 두려움에 파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먼저 FOMC 결과에 대한 반영을 살펴보면 시장은 다음 FOMC 회의에서 50bp가 아닌 25bp 인상을 전망합니다. 이 얼마 만에 25bp 인상인지 정상적인 금리 인상 폭을 이제야 다시 보다니 그동안 얼마나 급속도를 올렸는지 다시 한번 체감이 되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제 속도 조절이 아닙니다. 이 25bp라는 속도로 대체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현재 시장이 전망하는 부분은 앞으로 최소 0.5%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즉 이대로라면 2월에 25bp 인상 한 번, 3월에 25bp 인상 한 번 더 올리고 끝이 아닐까 하고 현재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위원들은 그 이상을 전망하지만 말이죠. 거기에 어제 시장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FOMC 결과가 매파적으로 나왔는데도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하지 않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소폭 하락한 점이 뭘 뜻하냐면 먼저 첫 번째로 시장은 연준의 결정과 전망들을 다 믿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이제 연준이 내년 금리를 쭉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투자자들과 저렇게 말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냥 강경한 메시지일 뿐이다. 실제로는 유지 못하고 결국 인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로 나눠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한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시장은 금리 인상, 긴축보다 경기 침체 우려를 더 반영하기 시작했다. 라는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게 된 미국 소매 판매를 봐야겠죠. 이게 예측치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6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예측치는 마이너스 0.1이었습니다. 즉 미국인들의 소비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위축되어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가구와 자동차 하락폭이 컸는데요. 이게 뭘 뜻하냐면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필수 소비가 아닌 비싼 제품 위주로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우리로 생각해보자면 우리도 경제가 좋고 이자도 낮고 그러면 당연히 그럴 때 자동차 사면서 할부 갚는 것을 선택하듯이 현재 경제가 안 좋고 이자도 높으니까 비싼 가구나 자동차를 사지 않고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 싶지만 그냥 몇 년 더 타자. 이렇게 소비 심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 팬데믹으로 모아둔 저축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금리 인상에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 듯 보이고요. 현재 저축률은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고 신용카드 잔액이 급증하면서 여러 경기 침체 징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 전망을 봤을 때 이 소매 판매 부진은 이제 시작일 뿐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경기 침체가 찾아왔을 때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냐 라는 것을 체크해두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제 이전 영상 경기 침체 오면 미국 증시 이렇게 됩니다 를 보시면 정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다시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돌아와 화면 속 차트를 보면 파란색 선이 현재 S&P 500이고 검정색 선이 경기 침체가 없는 베어마켓 평균, 그리고 빨간색 선이 경기 침체가 동반된 하락장 평균입니다. 즉 우리가 만약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하면 이미 바닥을 찍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만약 내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 찐바닥은 한 번 더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 유튜버, 전문가들이 현재 내년 찐바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될 것 같다 라는 불안감이 있지만 정답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주식시장에서 부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들은 무조건 경기 침체고 나발이고 하락장이고 나발이고 그냥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하냐 못하냐가 부자와 평범을 나누는 겁니다. 그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웅덩이 매매법으로 분할 매수하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는 61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2차 매수 타이밍이 찾아왔고
어제 1일차 매수를 완료했는데요. 이제 5일차까지 분할 매수 웅줍하면 되고, 다음으로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입니다. SSO는 61선이 아닌 121선을 뚫고 내려가며 3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습니다. 1일차 매수를 어제 완료했고 이제 5일차까지 분할 매수 웅줍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입니다. USD 역시 SSO와 마찬가지로 121선에 닿으며 3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고 1일차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5일차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발 여러분 쫄지 좀 말고 지금 이 구간에서 줍줍해야 합니다. 평범을 벗어나 경제적 자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시작했는데 이미 하락장, 폭락장을 겪을 각오로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투자 초반에 이 하락장이 온다는 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QLD 77달러로 시작한 제 평단가가 이제 드디어 50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가 안 왔으면 지금 80달러 넘는 평단가였을 겁니다. 내가 매도할 시기를 바라보고 지금의 하락장을 기회로 여기는 냉철함을 가지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안 좋은 건 매도할 시기에 하락장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매수를 시작한 투자 초기죠. 흔들흔들거리고 무너지지 마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버텨내면 무조건 자산이 점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멘탈 그 하나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이 망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망하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강하듯이 미국 주식은 그 이상으로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오히려 좋아하세요. 이 기회는 내 평생 살면서 몇 번 오지 않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점프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